세계 5강의 꿈, 비리 의혹엔 단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어제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터틀넥 차림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세계 5강에 올려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55 공약이에요. 전윤기 의원님, 555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국력이 이제 세계 5위고 국민 소득이 5만 달러 그리고 주가가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5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제 터틀넥을 입은 건 약간 솔직하게 네. 그 스티븐 잡스처럼 약간 보이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입은 거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이런 경제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 경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공약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 전에 성남시장 때에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성남으로 꼽히기도 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사실상 그 뭐 규제 합리화라고 해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써야 된다라는 본인만의 철학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555 정책으로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신 방호복을 입고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이 가상의 공간이죠. 메타버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의 가상현실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메타 정부입니다. 오늘은 메타 정부에 대해 발표하기 좋은 날이네요. 후보님 좀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달리세요. 막 박수도 치시네. 네. 아무래도 얼굴을 보는 게 훨씬 더 소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555 공약에 대해서 원작 시비를 거는 시비도 나왔습니다. 저거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누굴까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저는 555 공약을 11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나중에 최근에 발표하시더라고요. 제 공약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정당에서 아이디어도 못 내고 그렇게 베끼시면 곤란하지 않는가. 안철수 후보가 표절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 555 공약은 원래 내 거였다라는 건데 자, 이재명 후보가 555 성장 공약을 이름까지 베꼈다. 지난해 11월에 안철수 후보가 발표했었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안철수 1호 대선 공약이 555 성장 전략이다라는 건데 지금 때 아닌 표절 시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이제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천 변호사님, 예. 아니 뭐 표절 시비 555 이거 뭐 진짜 똑같은 겁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것처럼 아니면 완전히 다르고 좀 이름만 유사한 겁니까? 네, 이름이 유사한데 뭐 컨셉이나 방향성 자체는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약간 그 이름 없는 가수들의 서러움 같은 게 좀 느껴지죠. 이름 없는 가수. 예, 왜냐하면은 요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에 이제 저 공약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저도 꽤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도 발표하신지도 잘 몰랐거든요. 하신지도 몰랐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름 없는 가수다. 예, 이름 없는 가수의 서러움
부담스러움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예. 다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가수들의 노래와 다르게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작권이 인정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져다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적 합의가 있지는 않은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약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하는 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예전부터 좀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저걸 발표할 당시에 임팩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 대선 후보의 첫 번째 1호 공약인데 555 공약을 이름까지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대중들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왜 체크가 안 됐을까? 내지는 체크가 됐음에도 그냥 무시하고 강행을 하셨던 건가? 조금 의구심이 남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니면 천하람 변호사 참 흥미로운 비유를 했는데 지난해는 지금 안철수 후보는 뭐 대단한데 지난해는 정말로 이름 없는 가수였으니까 5라는 거를 발표했었어? 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안철수 후보가 저 1호 5 공약 발표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이름이 5라는 것은 저도 오늘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다. 방금 처음 알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무도 몰랐다. 충분히 체크가 됐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방향성은 같지만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낼 것이다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내용은 그럴 수 다르다. 있고요. 방금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뭐 이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렇게도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뭐 5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뭐 정책 유사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그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이 많이 유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유사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행력이 굉장히 많이 담보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전용기 의원이요. 재밌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